괴담 스팟 벌써 12화인데요. 오늘은 어느 장소를 소개해드릴지 이름 먼저 밝히고 장소 이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일본 사이타마현에 있는 신미사토 터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띄워놓은 저 터널이 오늘의 현장인 신미사토 터널인데요. 그냥 겉보기엔 평범하죠? 제가 봐도 평범해요. 그냥 뭐 특별할 게 없는 평화로운 어떤 일본의 일상 같은 느낌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S등급, 최상급의 괴담 스팟으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괴담 현장들 조사하다 보면요, 이게 일시적으로 막 유행을 타는 그런 현장들도 있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그런 누적된 그런 괴담 스팟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신미사토 터널 있잖아요. 약간 일시적인 인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괴담 스팟이에요. 그래서 호러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한테 앙케이트를 했어요. 4가지 지표로 매기는 별점이 있어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별점 5점 만점에 4항목에서 전부 5점 만점을 받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담이 발생되는 터널들에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예전에는 운영됐던 터널이지만 지금은 차단이 돼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터널이거나, 아니면 2번째, 사고가 다발하는 그런 터널들이 유독 괴담이 많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신미사토 터널 같은 경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근데 과거에 여기 미사토시에서 나오는 시보에서 이 터널에서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곳을 통과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발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이 신미사토 터널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의 위치예요. 위치를 보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괴담들처럼 어디 외진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있는 그런 터널이고요. 요 아래쪽에다가 실제 주소를 좀 적어놔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치를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저 중앙에 보이는 구멍으로가 터널을 들어가는 입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입구를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의 구멍이 위에는 철로가 보이고 있죠. 근데 이 터널의 생김새만 봤을 때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상문 터널도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누나키 터널, 그런 터널처럼 뭔가 되게 으스스하거나 공포를 자아내는 듯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물론 밤에 혼자 갔을 때는 조금 으스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을 봐도. 근데 괴담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터널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방금 아까 전에 그 터널 출구 방향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터널이 끝나는 부분이 T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터널 맞은편은 바로 벽이고 좌우로 길이 갈라지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실제로 사망사고가 여러 번 났고, 과거부터 이 근처에 살던 주민분들이 이야기하기로 여기 지나갈 때마다 자주 꽃이 놔져 있는 걸 봤다, 사고도 그만큼 많았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기 터널에서 나오면서 속도 줄이지 못하고 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최근에도 또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사망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물이 차기도 해가지고 아마 여기가 조금 습하고 미끄럽고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 터널에서 또 기이한 점이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넘어지거나 엔진이 멈추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게, 본인들이 여기를 지날 때 바닥에 뭔가 미끄러울 만한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본인들도 왜 넘어졌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증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띄워드린 사진은요, 또 아주 가까운 과거에 터널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오토바이인가 차가 벽에 그대로 부딪혀서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꽃이 놔져 있었대요. 그걸 어떤 네티즌이 찍어서 올린 건데, 이 터널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 댓글을 보면요, 정말 그 지역 지나가면서 여기에 꽃이 놔져 있는 걸 많이 봤다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심심찮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신미사토 터널에는 어떤 괴담들이 있는지 그 괴담 이야기를 한번 간략하게 해볼게요. 여기가 일본 심령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최상급 S급 심령 스폿으로 여기저기에 엄청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굳이 여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본인이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거나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면은 분명히 여기서 뭔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가 어느 장소인지 모르고 다니는 것조차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라. 요렇게까지 주의를 주는 장소예요. 심지어 아까 전에 제가 미사토시 15에도 여기가 귀신이 나오는 장소니까 통행을 자제하라고 그런 기사가 실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터널 주변에서 목격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관련 신문에도 계속 게재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고스트 헌터라든지 그냥 괴담을 좋아하는 매니아 정도에서 그치는데 일본은 희한하게 진짜로 그 심령 연구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심령 연구가 또는 영매사들이 이 터널에 그렇게 많은 악령들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여기를 뭐 귀신을 보겠다고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경계를 하더라고요.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 귀신이 아주 늦은 밤에 사람이 다닐 리가 없는데 기모노를 입은 여자를 마주한대요. 이렇게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면 그 여자가 사라져 있고, 그리고 이 터널 주변에 어떤 위에 있는 육교라든지 아니면 코너, 모서리 이런 데서 그렇게 정체불명의 심령 현상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자꾸 이런 괴담들이 또 발생을 하는가, 사고 말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다른 원인은 없나, 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파봤는데 과거에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연도로 1971년, 일본에서 쓰는 쇼와 단위로는 이제 쇼와 47년인데 그 71년 당시에는요, 이 터널 위쪽으로 무사시노라고 하는 매우 큰 기차역이 있었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기차나 아니면 지하철이 머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화물열차에 조차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선로가 막 20-30개 이상 그렇게 줄지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선로 위쪽으로는 아주 큰 육교가 있었고요. 아래쪽으로는 긴 터널이 있었는데 그 터널이 바로 요 신미사토 터널이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터널이 짧은 게 아니라 200-300m에 이르는 아주 긴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어둡고 길고 까마득한 터널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단지 이 기차역 때문에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기차역이 만들어질 당시에요, 원래 이 지역이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묘지를 밀고 만들어진 기차역이고, 그리고 기차역이 없어지고 나서 지금 저 터널만 남고 주변은 개발이 되었는데 이 지역 일대가 묘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뭔가 과거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장소, 뭐 학교라든지 공동묘지를 밀고 만든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상업시설에서는 뭐 귀신이 많이 목격이 된다, 그런 거는 좀 괴담의 정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지금 이 터널과 이 터널 주변에는요, 단지 죽은 자들의 혼령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들의 시신이 곳곳에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소문과 함께 혼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게 된 건데, 그게 괜한 소리가 아닌 것 같은 게 여기에 아주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살던 그런 이웃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 증언이 뭐였냐면, 일본은 비석을 세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묘지터였을 당시에는요, 워낙 오래전이고 묘석이 없이 그냥 바로 땅에 묻힌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장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묘비가 없어서 위치가 확인이 안 된 그런 땅속에 묻힌 시신들은 지금도 수습이 안 된 채 저 터널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일본 네티즌 중에서요, 현재 50대 중후반 이상이 된 당시 여기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어릴 때 터널이나 이 지역 주변에 막 귀신들이 있고 사람이 묻혀있는 장소니까 주의해라,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랐다고 하고 분명히 그 얘기에 대해서 기억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조금 괴담 스팟에 대해서 빠른 결론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뭐 기다 아니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일본에서 최고로 강력한 S급 심령 스폿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진짜 뭐 심령 커뮤니티가 아닌 곳도 막 들어가가지고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는데 이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는 미신과 심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일단 여기가 터널 자체가 어둡고 습하니까 이끼 같은 것도 계속 자생한다 이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사고 나는 사람들은 이 터널의 구조를 모르는 외지인들이 대부분 사고가 나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저기 조심해서 다니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고 귀신 같은 거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일본 분들이 계셨고 또 반대로 똑같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현지인 분들이신데 심령이나 아니면 귀신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시는 분들의 얘기는요. 어릴 때부터 여기 정말 사고가 많았다. 그래서 항상 오고 가면서 꽃이 놓여있는 걸 많이 봐서 나는 여길 지나갈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잘 지나가려고도 안 한다. 그리고 어릴 때는 여기에 철로가 워낙 빼곡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철로 반대편까지 건너가는 게 참 힘들었었다. 뭐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기가 묘지터였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이다. 유령이 나온다. 요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는 분들의 반응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은 여기에 묘지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기차역이 있었던 것도 맞는 거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어떤 블로그를 발견했거든요. 일본 블로그? 근데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제가 나중에 자료 첨부할 건데 과거 위성 사진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포스팅에. 그러면서 더더욱 묘지터는 아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괴담을 알아보다 보면 저기에 기차역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누구나 공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기차역의 이름이 뭐였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묘지터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성사진이랑 막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번 괴담 스팟 같은 경우는요 제가 결론을 내기보다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 하는 취지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섣불리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장소였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결말 내면서 좀 헷갈렸거든요. 실제로.